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익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국제약품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약품 주가는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었다가 지금 계속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죠. 주가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현재는 조금 반등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0월 29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내년 글로벌 의약품 시장 상승 추세 및 의약품 CDMO 시장 동반 성장 기대감에 관련주가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2025년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비를 마치고 상승 추세로의 진입이 기대되는 가운데 전방 시장 성장으로 의약품 CDMO 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산은 기존 약물 매출 성장 및 신규 약물 출시에 따라 대량 생산 수요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며, 개발은 고금리에 의한 바이오텍 고위사 자금 조달 이슈로 실적 성장이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금리 인하 개시로 2025년도부터 바이오 투자 활성화와 함께 본격 수요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의약품 CDMO 중 탄탄한 트랙 레코드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보안법 수혜 그리고 본업의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D팜을 최선호주로 보고 있으며 2025년 1월 FDA 인증을 획득한 바이넥스를 관심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앞타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명문제약, 에이프로젠 등 일부 제약 바이오 업체 바이오 시밀러 즉 복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는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뭡니까? 핵심이 뭐냐면 생물보안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결판이 나겠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어떻게 보면은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든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물보안법 관련된 내용. 생물보안법 쉽게 말하면 뭡니까? 생물보안법 지금 이제 명문화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요. 동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사람 인권처럼 동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동물을 좀 보호를 해야 된다. 인권처럼 뭐라 해야 될까요? 동물의 권한이라고 하면 아무튼 인권처럼 동물도 조금씩 이렇게 보살핌해야 되는데 조금 막대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수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CDM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이 그 수혜로 부과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코로나 당시에 어떻습니까? 팬데믹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영업 같은 거 하려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제한적이었잖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영업 활동하고 그 다음에 자국으로 돌아와서 또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주 동안은 거의 그냥 격리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화로 한다든지 근데 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하는 활동하고 쉽게 말하면 전화라든지 아니면 그냥 화면상으로 하는 것도 차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팬데믹 당시에는 제약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영업 활동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팬데믹이 종식된 엔데믹 상태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관련된 모멘텀, CDMO 관련된 모멘텀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종목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국제약품 오늘 2.59% 상승하면서 5,540원에 마감했습니다. 주가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을 일단은 이제 한 단계 좀 넘기시고 이 기술적 보시면 한번 고점 찍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작년 딱 1년이 조금 안 되네. 그 정도 전에 한번 고점을 찍었습니다.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잘 안 나오네요. 여기 좀 끝에 있는 끝에 좀 잘렸는데 여기에서 한번 봉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고점 여기서
두 번째 고점, 여기서 세 번째 고점이라는 거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산과 삼천을 A 주시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일본산을 만든 건데, 삼산, 그러니까 멸산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가를 돌파하면은 당연히 홀딩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 하면은 상당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고점을 트라이 했는데 고점을 돌파를 못했다. 종가상 돌파를 못했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시 비축하려면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과 함께 더불어 기간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이렇게 최근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 위에 현재 기간 조정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얼마나 횡보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탈피하려면 어떻습니까? 현재 매물대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5,500원부터 해가지고 6,500원. 자, 5,500원에서 6,500원 구간이 현재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대량거래 수반이 돼야 됩니다. 자, 대량거래가 수반이 돼야만이 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장중에 이 매물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물대 구간에 들어왔다. 장중에 장대 양봉이다. 그런데 딱 봤더니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 평상시 거래량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일부는 좀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매물대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장중에 장대 양봉이다. 그러면 일부 좀 정리하세요. 일부 정리하셨다가 여기서 반락이 나온다. 매물대 맞고 떨어진다. 반락이 나오면 다시 팔았던 돈을 다시 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단가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대 구간에서 보니까 평상시보다 상당히 대량 거래 터졌다 라고 하면 당연히 홀딩하겠죠. 힘을 받는다는 게 되겠습니다. 힘을 받으면 충분히 6,000원대하고 7,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A 주시하시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59% 상승하면서 5,54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동사, 자, 5,800원이 됐습니다. 1차 저항대 5,800원, 2차 저항대 6,300원, 그리고 6,700원과 6,300원, 6,700원, 7,000원, 그리고 7,200원가 됐습니다. 7,2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자, 5,300원 있고요. 그 밑에 5,000원과 4,600원, 4,3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이 매물대 과정에서 대량 거래 수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단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20만 1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전반적으로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기관 한 달 동안 5만 5천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금투가 사고 있고요. 투신하고 상업펀드 정도가 조금씩 입질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6.79%입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를 해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6.79%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동사의 최대주는 37.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37.8% 최대 지분율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260억원대에서 작년에 1350억원대까지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은 50억원대 흑자에서 20억원대 적자 전환됐습니다. 당기순이익도 30억원대 흑자에서 80억원대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2분기 영업이익 10억 원대, 자, 3분기 30억 원대 적자 나왔고요. 4분기 때도 10억 원대 적자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34억 원 영업이익 흑자전환 됐고 2분기도 7억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14억 원 대비 올해 영업이익 7억 원까지 나왔지만 올해 상반기만 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4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올해 소폭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90%대, 유보율은 3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어 있고요. 자, EPS 작년에 마이너스였고 BPS는 4,136원입니다. 자, 올해 1, 2분기에 EP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 EPS가 130원, 2분기 28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올해 상반기만 158원입니다. 자, 160원 정도 되겠죠. 자, 단순하게 곱하기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60원, 하반기 하면은 대략적으로 32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원 기준이고요. 자, 영업이익률은 7%대이기 때문에 9% 때문에 9%에서 1%, 대략적으로 뭐 일반 제조 평균값 쓰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올해 상반기 160원 대비 하반기까지 하면 대략 32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원입니다. 10배면 3,2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PER 한 17배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적정 밸류에이션은 PE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싼 가격대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주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미국의 대선도 A 주시하시고, 자, 관련돼 가지고 생물 보안법 관련된 모멘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CDMO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반사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약품에서 대부분이 나옵니다. 92%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약에서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전반적으로 무상증자하고 주식 배당만 있었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사 부채 비율은 90%대, 유보율은 3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은, 자, 2011년도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돼서 따르는 의료기기 관련된 판매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오늘 종가 5,54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개인 현대라고 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 5,5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5,5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14.3%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내년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상승될 것이다. 상승 추세일 것이다. 더불어서 의약품 CDMO 시장의 동반 성장 기대되고 있다. 관련돼 가지고 생물보안법 관련된 모멘텀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대로 보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52.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3.4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6,300원, 2차는 7,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5,000원, 2차는 4,3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제약품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